그날 은행 고객 대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낡은 점퍼에 먼지 묻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놓으며 말했다. 여기에 전 재산이 맞겠지요? 직원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다. 아, 손님 일단 앉아 계세요. 뒤에 정상 고객 먼저 처리할게요.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요즘 이런 분들이 왜 은행까지 와?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사실은 재산 500억을 숨겨둔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단 한 사람을 보기 위한 치밀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바로 회장의 외아들이 곧 결혼하려는 여자. 그가 말하길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예비 며느리였다. 하지만 회장은 믿지 않았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움직인다.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노인들을 홀대한다. 특히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아들이 모르는 진짜 속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회장은 결심했다. 며느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던 바로 그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노숙자 분장을 하고 직접 나타난 것이다. 아버님, 이런 시험까지 해야 합니까? 비서 박 과장이 말렸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거칠애로는 우리 집안 못 들어온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사람의 본심이지. 그리고 마침내 은행 문이 열리고 세련된 코트를 걸친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예비 며느리 윤소희였다. 그녀는 처음에 회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잠시 후 소희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회장의 낡은 양말보다 더 싸늘하고 회장의 가난한 분장보다 더 잔인했다. 아니, 이런 사람들까지 같은 창구 쓰게 해요? 은행 관리는 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직원도 불쾌한 듯 끄덕였고 대기실 분위기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었다. 회장은 벌써 느꼈다. 오늘의 테스트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통장을 살짝 펼쳤다. 그리고 직원이 보지 못하게 가린 그 통장 속에는 잔액 528억 1794만. 모두가 무시한 노숙자. 그가 실제로는 십수개의 빌딩과 지분을 가진 자산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 은행 내부는 겨울 아침답게 쌀쌀한 공기가 맴돌았다. 회장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대기석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꾸며진 굽은 주름, 그리고 일부러 바른 묵은 먼지까지 더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추운 날 은행에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노숙자였다. 윤소희는 예비 시아버지가 이런 몰골로 은행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높은 굽의 부츠로 바닥을 또각거리며 들어오더니 자리 하나를 둘러보는 순간 인상을 찡그렸다. 하, 진짜 냄새 미치겠네. 그 말은 회장에게가 아니라 은행 직원에게 들으라는 듯한 볼륨이었다. 직원은 짧게 사과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 네, 요즘 이런 분들이 가끔 와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소희가 회장 바로 앞에 서서 대놓고 손으로 코를 막아버렸다. 저기요, 혹시 좀 다른 데 가서 쉬시면 안 돼요? 저 지금 급하게 업무 봐야 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작게 말했다. 아가씨, 나도 돈 찾으러 왔소. 그 순간 은행 전체가 웃음 터지기 직전 아니냐는 듯 분위기가 뒤틀렸다. 아, 돈이요? 찾으시면 되죠.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소희는 비웃는 말투로 묻고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몇천 원? 몇만 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통장을 소희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하지만 소희는 손을 휙 젓고 말했다. 아, 됐어요. 더러운 건 만지기 싫으니까. 여기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 회장이 회의에서 보이던 냉철함이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윤소희는 회장이 내민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직원 쪽을 보며 다시 말했다. 저 사람 좀 다른 데로 안내해 주세요. 기분 나쁘고 솔직히 무서워요. 은행은 이런 분들 출입 관리 안 하나요? 직원은 난감해하는 척, 그러나 은근히 소희 편을 드는 뉘앙스로 말했다. 아, 예. 저희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 상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러면서 직원이 회장 쪽으로 다가가서 마치 쫓아내듯 말했다. 손님 여기 말고 저 구석 쪽에서 기다리세요. 정상 고객들 업무 처리 먼저 해야 해서요. 정상 고객. 그 단어에 회장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노년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비 며느리의 본심을 듣기 위한 그의 계획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순간 소희가 두 팔을 꼬며 말했다. 저런 분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요즘 범죄도 많은데 혹시 몰라요. 은행 안에 몇몇 사람들은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무섭지. 요즘 노숙자들 너무 많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노숙자가 사실은 이 은행 건물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장면 전환 예비 며느리의 진짜 얼굴. 소희는 하이힐을 딱딱 올리며 창구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회장에게는 또렷하게 들렸다. 제 남자친구 집이 좀 잘 살아서요. 시댁 분위기 흐릴까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예민해져요. 시댁? 회장은 눈썹이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아까 급여이체 문의하셨던 그분 맞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대기업 쪽이라고 하셨나? 네. 그래서 혹시 이 노숙자분 창구 건너편으로 치워주시면. 제가 그냥 기분 나빠서요. 치워주시면. 물건 취급이었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다. 회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서늘해졌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순진한 아들, 착해서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격. 그런 아들을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 하는지 이미 눈으로 다 보였다. 회장의 작은 시험. 직원이 회장을 다른 자리로 밀어내듯 안내하려 할 때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혹시 1,000원만 빌릴 수 있을까? 버스비가 좀 모자라서. 은행 안이 술렁였다. 세상에. 돈 빌려달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희는 입꼬리를 올렸다. 가엾어서가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1,000원이요? 그녀는 가방을 뒤지는 척하다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동전 떨어졌네.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돈 빌려주면요. 다음에 또 붙잡아요. 선례를 절대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회장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아저씨 같은 분들한테 돈 빌려주면 다시 찾아올 가능성 100%죠? 주변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정말 상처받은 노인처럼 보일 정도로.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좋아. 여기까지가 내 진짜 본심이구나, 소희 씨. 비서 박 과장의 등장.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비서 박 과장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아닙니다. 박 과장은 회장의 분장을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상황을 파악하자 재빨리 연기 모드로 들어갔다. 아이고 아버지, 여기 계셨네. 소희는 그 소리에 뒤돌아보았다. 노숙자분이 아버지세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요. 자꾸 집을 나가시길래 찾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치매 노인? 노숙자가 아니라 환자였나? 이때 소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제서야 조금 안도한 듯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으면 제가 조금 심했네요. 그러면서도 사과는 없었다. 심했는지 안다는 말뿐이었다. 박 과장은 회장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희를 쳐다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아가씨, 사람한테는 사정이 있는 법이요. 그러나 소희는 그 말을 듣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사정 있는 분들하고 일반 고객들하고 구분은 해야죠. 은행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회장의 심장을 아주 조용히 찌르는 비수였다. 금융 상담 중 들린 충격의 대사. 소희는 곧바로 자신의 창구로 이동해 상담을 시작했다. 박 과장은 회장을 부축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살짝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회장의 청력은 여전히 정확했다. 소희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남자친구 시아버지가 회장이라던데 솔직히 결혼하면 저도 살림 좀 편해지겠죠? 며느리 생활도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원은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집안 재산이 장난 아니라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죠. 결혼은 결국 조건이잖아요. 나도 이제 행복 좀 누려야죠.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였고 실망이었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 소희가 창구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회장이 들고 있던 통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통장이 살짝 펼쳐졌고 눈에 띄는 숫자가 보였다. 잔액 528억 원.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지? 이게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그녀의 본심을 100% 그대로 드러냈다. 아저씨 아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단 10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리고 소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큰 돈, 혹시 누가 관리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소희를 꿰뚫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왜 도와준다고 하시오? 소희는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닌 돈 냄새 맡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아니, 어르신 같은 분은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박 과장이 숨을 삼켰다. 회장의 표정은 더 이상 연기하는 노숙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선 안 된다. 아들이 상처받겠지만 이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바글거렸지만 회장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 소희만 또렷하게 보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 억지스러운 미소, 돈을 본 순간 반짝이는 눈빛.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소희의 접근 노숙자에게 다가가다. 소희는 회장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건 태도가 아니라 속셈을 숨기는 기술이었다. 어르신, 통장 아까 떨어뜨린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큰 돈 가지고 계시면 위험해요.
소희는 통장을 줍는 척하면서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확인할수록 눈빛은 더 밝아졌다. 어르신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가족은 없으세요? 회장은 일부러 어눌하게 대답했다. 나 혼자요. 그 말에 소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동정이 아니라 기회가 보인 것이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더더욱 위험하죠. 통닭집 앞에서도 저런 분들 돈 뺏기는 경우 많다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일은 잘 알아서요. 돈 관리 같이 해드릴까요? 비서 박 과장이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속삭였다. 회장님, 저 여자 아주. 회장은 손가락을 살짝 들어 박 과장의 말을 막았다. 가만히 두게. 예비 며느리의 빛나는 본심. 소희는 자리를 잡고 회장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거의 팔짱을 낄 듯 가까이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이 돈 어떻게 관리하시는데요?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재테크 전문가인데 아가씨는 직업이 뭔가? 회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저는 금융업 관련해서 조금 배웠어요. 사람들 자산 관리 같은 거 많이 했죠. 하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비서가 미리 조사해온 정보에 따르면 직업 온라인 쇼핑몰 판매 알바, 경력 금융업 전혀 없음. 최근 카드 연체 3건, 강남에 살고 싶다고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압박. 그녀는 지금 잠재적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부자가 될 기회를 본 태도로 회장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회장의 마지막 시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건가? 당연하죠, 어르신. 소희는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죠.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은 제가 챙겨드리면 더 좋고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돈 없는 사람은 아가씨가 보기에 어떤가? 소희는 단 0.5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짝 안 맞죠?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솔직히 흑수저는 같이 지내기 좀 힘들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바닥에 떨어지는 펜만큼이나 회장 마음속에서도 뭔가 털썩 소리가 울렸다. 흑수저. 그녀는 방금 노숙자 분장한 회장을 향해 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이다. 비서 박 과장의 분노. 박 과장은 표정을 참기 어려웠다. 회장님, 이쯤에서 아직?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끝까지 보자. 그리고 아들이 등장했다. 바로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다급히 들어왔다. 회장의 아들 강도윤이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전화도 안 되길래.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고 그러다 소희를 보고 멈췄다. 소희야? 너 여기서 뭐해?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아? 아니 그게. 도윤은 아버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옷이세요? 왜 이런 차림을? 그때 박 과장이 도윤을 막으며 말했다. 도윤 씨,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허리가 굽은 노숙자 흉내는 아니었다. 그의 진짜 기품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소희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온 신경이 도윤이에게 어떻게 변명할지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아, 이분이 그 길 잃은 분인 줄 알고 내가 좀.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길 잃은 분? 누가? 소희는 헛웃음을 지으며 회장을 가리켰다. 이 아저씨요. 내가 챙겨드리고 있었어. 그때였다. 회장이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가 드러낸 얼굴에 꽂혔다. 윤소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다. 입술이 떨렸다. 어르신?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다. 소희는 거의 숨도 못 쉬며 속삭였다. 혹시 회장님? 그래, 내가 결혼하겠다고 한 그 도윤이의 아버지다. 그 말은 은행 내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는 단 하나의 결정적 장면으로 끝을 향해 달려갔다. 회장의 선언. 회장은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오늘 내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이런 차림을 하고 왔소. 소희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 그게 아니라, 전 정말, 그래, 너는 정말 솔직했지.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노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보자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합격하신 건가요? 회장은 단칼에 말했다. 불합격이요. 은행 안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너 같은 사람한테 내 아들을 절대 맡길 수 없소. 윤소희는 회장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은행 전체를 덮었다. 불합격이요? 소희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물었다. 하지만 회장은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래, 명백히 불합격이요.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님, 제가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까 나에게 뭐라고 했소?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하지만 회장은 천천히 그대로 정확히 반복해 주었다. 냄새난다. 은행은 이런 사람들 관리 안 하냐? 돈 없는 사람은 짝 안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직원과 손님들 모두가 듣는 가운데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돈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은행 안은 숨죽인 정적이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얼굴에 드러난 건 경악, 후회, 수치심 다양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가장 무너져 있는 사람은 바로 소희였다. 소희의 무너짐. 아버님, 그건 정말 오해야요. 소희는 급히 일어나 회장 앞으로 다가왔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착해요. 제가 지금까지 도윤이랑 진지하게.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한 혼란이 가득했다. 소희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나 그냥 상황이 그때는. 소희는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살짝 뒤로 뺐다. 그 사소한 거리감에 소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회장의 최종 선언.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노숙자 분장을 한 몸이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나는 오늘 며느리 될 사람의 본심을 보고 싶었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 말에 소희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게 내 진짜 얼굴이요. 회장의 마지막 말은 단단한 돌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난 거짓된 며느리는 원치 않는다. 회장은 돌듯 소희에게 등을 돌렸다.
비서 박 과장이 자연스럽게 회장을 부축하며 말했다. 차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소희는 그 뒤에 대고 절규했다. 도윤아, 제발 제 말 좀 들어봐. 난 그게 정말.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도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소희의 울음이 매달리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장면은 아주 느리게 페이드아웃 된다. 그날 은행에서 벌어진 작은 시험은 아들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다. 예비 며느리 소희가 이대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행 문이 닫히고 난 후 로비 한가운데 홀로 남은 윤소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는 못 끝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당황도 후회도 아니었다. 오히려 결연한 계산이 느껴졌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아니, 들키긴 했는데. 걔네 집 재산 규모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고. 오죽하면 통장에 500억이 그냥 꽂혀 있겠냐고. 잠시 상대방의 대답을 듣던 소희는 낮은 목소리로 씹어 말했다. 그냥 포기하라고? 아니, 절대 못해. 난 강도윤 잡아야 해. 왜냐고? 내가 지금 놓치면 평생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그녀는 통화를 끊고 처음으로 노숙자 분장한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 노인네. 나를 무슨 미물 취급하더니. 두고 보자. 나도 지는 거 싫어해. 회장의 집. 회장은 집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이런 여자를 내 아들의 미래에 둘 순 없지. 비서 박 과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혹시 도윤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아내도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지.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들이 아직 사람 보는 눈을 다 체득하지 못했어. 내가 이번엔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 시각 소희는 회장의 집 근처까지 따라왔다.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소희는 택시 안에서 회장의 대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와, 여기가 시댁될 집이었네. 그녀는 입술을 질끈 물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냥 놓친다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소희야, 그만해. 너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 집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소희는 콧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도윤이 성격 생각하면 금방 흔들릴 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회장의 집 앞을 더 가까이 바라봤다. 그 늙은이만 어떻게든 넘어가면 끝이야. 회장은 그 순간 CCTV를 통해 소희를 보았다. 비서 박 과장이 놀라 말했다. 저 회장님, 집 앞 골목에 그 여자 예비 며느리 후보가 와 있습니다. 회장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을 훔쳐보듯 서 있었다. 그래, 올 줄 알았소. 경찰 부를까요? 아니.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는 여기서 끝날 타입이 아니오. 그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소희의 다음 수 불쌍한 연기 작전. 다음 날 오전 회장은 일부러 혼자 시장에 나갔다. 일부러 경비도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골목 모퉁이에 숨어있던 소희가 뒤따라왔다. 소희는 찰나의 타이밍을 잡아
회장의 앞에서 쓰러지는 척했다. 아버님. 회장은 눈썹 하나 들썩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거요? 저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그녀는 눈물까지 살짝 찍어냈다. 아버님이 절 오해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오해? 네. 저 사람 차별 같은 거 안 해요. 어제는 상황이 제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웠다고? 회장은 되물었다. 그럼 왜 돈 보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소? 소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 여자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니까요. 소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르신이 돈도 없이 외로워 보이셔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눈빛엔 이걸로 넘어오겠지? 라는 계산이 고스란히 비쳤다. 그러나 회장은 반대로 나갔다. 회장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게 생겼을 때도 날 도와줄 수 있겠소? 소희의 얼굴이 굳었다. 네, 내 재산이 내일부터 전부 압류당하게 생겼소. 회장은 일부러 큰 한숨을 쉬었다. 사업이 큰일이 났지 뭐요. 이 말에 소희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압류요? 그래. 건물도 통장도 주식도 다 가져가겠지. 그리고 회장은 마치 소희의 속마음을 읽었다는 듯 담담하게 덧붙였다. 가난해지는 노인을 여전히 도와줄 수 있겠소?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그게 내 아들과의 결혼도 내가 가난해지면 계속하고 싶겠소? 소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회장의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게 말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은 조용히 굳어갔다.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진짜 대답이었다. 소희의 본성 드러나는 장면. 소희는 회장을 떠나 휴대폰을 꺼내며 작게 욕을 내뱉었다. 망했다. 저 집이 무너진다고? 그럼 결혼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도윤 그냥 포기해야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전화 내용 전부가 골목 건물 옥상의 회장 직속 경호팀 도청기에 그대로 담기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게 내 진심이지.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내가 참교육을 시작할 차례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끝났다. 강도윤도 그 집 재산도.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방금 한 통화가 어디로 전부 전달되고 있었는지. 장면 전환 회장 사무실, 비밀회의. 회장은 창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창밖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늘처럼 깊고 냉정했다. 경호팀장이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다. 회장님, 조금 전 골목에서 녹음된 통화입니다. 회장은 한마디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소희 강도윤 그냥 포기해야겠다. 소희 재산 다 압류된다며? 그럼 결혼해봐야 내가 뭐 받아? 소희 지긋지긋하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서 박 과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겠죠. 결혼 무사는 물론이고 도윤 씨에게 사실 그대로.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아직이라고요?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빛났다. 마치 바람 한 줄기 없이도 불이 붙는 숯처럼.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면 그 정도로 끝낼 수도 있지.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여자는 절대 물러날 타입이 아니오. 그리고 회장은 서서히 돌아서며 말했다. 그러니 더 확실하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시각 소희는 오히려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호텔 카페에 앉아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생각해보면 그 노인네 사업 압류된다는 말 진짠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다. 강 회장 사업 안정적, 금융권 평판 최고, 빌딩 다수 보유, 재무 문제 없음, 최근 확장 투자 진행 중. 소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그 압류 얘기는 나 떠보려고 일부러 한 말? 그녀는 다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래,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때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회장님을 직접 찾아가야겠다. 회장의 계획 A 진짜 참교육의 첫 단계. 바로 다음 날, 회장은 일부러 혼자 은행 근처를 걸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멀리서 소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소희는 이번엔 화려한 외모를 싹 빼고 단정한 코트에 머리를 질끈 묶고 나타났다. 마치 저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를 과장해 연출한 모습이었다. 소희는 회장에게 다가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도윤이도 저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회장은 매우 느리게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너는 실수가 아니라 너 자신을 솔직하게 말한 거였소. 소희는 크게 당황했다. 아버님, 저는 그때였다. 회장은 갑자기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래도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거니까. 네, 내 재산 규모 말이요. 소희는 순간 숨을 삼켰다. 서류 봉투 안에 재산 목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은행 CCTV 영상 캡처와 녹음 파일 전문. 돈 없는 사람은 짝 안 맞죠. 저런 사람들은 치워야죠. 돈 많으면 챙겨드릴게요. 그녀의 음성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순간 소희의 입이 와락 벌어졌다. 이게 어떻게? 내가 한 말이니까.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들었고, 은행도 들었고, 사람들도 들었지. 소희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이걸 도윤이한테도 보여주실 건가요?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당연히. 그 말에 소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다. 회장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소희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버님, 잠시만요. 저 사실. 회장은 멈췄다. 그리고 소희가 내뱉은 말은 산부 전체를 흔들어 놓을 한마디였다. 저 어제 회장님 집 앞에 있었던 거 사실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뭐라고? 소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다. 저 회장님 집안 비밀을 하나 봤어요. 무슨 소리요? 소희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집안에서 회장님하고 어떤 여자가 다투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그리고 소희는 결정적인 말까지 덧붙였다. 그 여자가 혹시 숨겨놓은 따님,
맞죠?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숨겨진 딸의 정체, 폭발하는 가정사. 윤소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회장의 가슴을 단번에 갈라놓는 비수였다. 회장님 집안에서 어떤 여자랑 말다툼하셨죠? 그 여자 혹시 숨겨둔 따님 맞죠? 말이 끝나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놀람,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그러나 회장은 숨을 가다듬었다.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가씨, 말은 조심해서 해야지. 하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을 얻은 얼굴이었다. 제가 그날 집 앞 골목에 숨어 있었어요. 회장님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소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여자 회장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던데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놓칠 소희가 아니었다. 역시 숨기고 계셨군요. 회장,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하다. 회장은 더는 감추지 않았다. 낮게, 그러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 가정 이야기다. 내가 함부로 입에 올릴 문제가 아니야. 소희는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버님,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회장만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회장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제가 알아버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회장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소희는 순간 움찔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 아버님하고 싸우던 그 여자, 도윤 오빠는 모른 것 같던데요? 회장의 눈이 먼지 하나 없이 차가워졌다. 그러자 소희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버님, 저는 그냥 진실을 알았다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다. 소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회장의 고백 숨겨진 딸.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내 딸이 맞다. 소희는 속으로 환호했다. 그래, 맞았어. 이걸로 이 집 약점 하나 잡은 거야.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내가 숨기려고 한 건 그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기 때문이요. 그 말은 평생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회장이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소희의 오판. 그러나 소희는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협상 카드로 보았다. 아버님, 소희는 조심스러운 척하며 말했다. 사실 제가 보고 들은 건 아무에게도 말 안 할 수 있어요. 회장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대신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본색을 드러냈다. 저 도윤 오빠랑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침묵.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회장은 다시 묻듯이 말했다. 내가 내 딸을 미끼로 결혼을 거래하려고 하는구나. 소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저 그냥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달라는.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아가씨, 내가 본 건 내 과거의 상처일 뿐이요. 그리고 그는 눈을 치켜 올리며 덧붙였다.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다. 소희는 당황했다. 아니, 전 그냥. 회장은 똑바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 딸을 협박하지 마라. 그 말에 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러나 진짜 반전이 시작된다. 그때였다. 회장의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소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다. 바로 그 숨겨진 딸이 나타난 것이다. 단정한 흰 셔츠, 차가운 눈빛, 그리고 회장과 똑 닮은 인상.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와 말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 여자랑 싸우지 마세요. 회장의 심장이 움찔했다. 수수진아. 소희는 입이 벌어졌다. 수수진? 그 이름 뭔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러나 수진은 소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확히 알아? 소희는 더듬었다. 저 그 회장님의 숨겨진 따님? 수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건 정답의 1%만 맞은 거고. 그리고 그녀는 소희에게 바짝 다가와 말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진짜 상속자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회장의 숨겨진 딸은 단순한 비밀 자식이 아니라 이 집안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소희를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었다. 가문의 심판, 그리고 며느리의 붕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최종 반전. 숨겨진 딸 강수진이 나타난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소희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너 우리 집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소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다. 아니요. 저는 단지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가족의 비밀을 들었으니 그걸 무기로 삼아 결혼 허락받고 싶었다. 그거지? 소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냥. 그때 수진이 손가락을 튕겼다. 찰칵. 뒤에서 두 명의 남성 경호원이 나타났다. 그들이 들고 있는 태블릿에는 무엇이 떠 있었다. 바로 소희의 신상조사 파일. 3년 전 사기 혐의 연루. 고의적 접근 의심 기록 이건. 직장 동료 재산 문제 분쟁. 연애 중 금전 요구 전례. 친구들과 한 대화. 돈 많은 집 하나만 잡으면 인생 바뀜 키읔. 소희는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수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들 우리 집에 접근하는 거 하루 이틀 본 줄 알아? 나는 회장님 딸이기 전에 이 집 재산을 지키는 관리자야. 그리고 수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또 하나의 파일. 소희의 음성 녹취. 그 늙은이만 넘어가면 끝이야. 재산 압류라니 장난치나? 강도윤은 그냥 착해서 내가 찾는 스타일이지. 결혼해서 상속만 받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지. 소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도윤 오빠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소희는 급히 고개를 들어 외쳤다. 저 정말 사랑했어요. 저 그 말들 화나서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 마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 모습은 그 어떤 시청자도 그 어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가식뿐이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심판 등장 강도윤.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고한 걸음으로. 강도윤이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충격과 배신에 짓눌려 있었다. 소희야, 내가 정말 그랬어? 소희는 소리쳤다. 도윤아, 제발.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나 진짜 너 사랑했어.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떤 게 너 진짜 마음이야? 돈 없는 사람은 짝 안 맞다던 그 말. 아니면 압류된다니까 바로 떠나겠다고 한 그 말. 소희는 벌벌 떨며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이번에도 그 손을 피했다. 난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금 깨달았다. 소희의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다. 그래. 그래서 뭐?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죄야? 수진이 비웃었다.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처럼 굴어야지. 회장의 마지막 심판 선언. 회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걸 끝내는 종소리 같았다. 윤소희. 소희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내게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회장은 천천히 확실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 가족을 해칠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가까이 오는 순간 회장은 뒤에서 다가온 경호원을 가리켰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널 완전히 끝낼 것이오. 소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기회는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요. 최후의 발악. 소희는 갑자기 소리쳤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그런데 왜 난 안 되는 건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죄밖에 더 있어. 수진이 대꾸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인성으로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지.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부자가 되려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성실한 사람은 가난해도 존중받는다. 그리고 회장은 덧붙였다. 너처럼 거짓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만 비참해지는 거야. 그 말은 한국 시니어들이 가장 원하는 사이다 문장이었다. 모든 게 끝난 뒤 진짜 반전 한 가지. 소희가 끌려나간 뒤 회장은 딸과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지키는 거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그런데 수진 누나는 정말 숨겨진 딸이에요? 회장은 잠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래, 내 딸이 맞지. 도윤이 눈을 크게 떴고 수진은 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근데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가 숨겨진 자식이라는 건 내가 일부러 세상에 감춘 거다. 도윤 왜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약점을 노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희 같은 인간들을 걸러내기 위해 수진이는 내 마지막 비밀 무기였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답. 도윤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진짜 치밀하신 분이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그리고 장면은 천천히 어둡게 전환된다. 지금까지 우주아빠 멋대로 채널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